시작합시다. 챕터 4. 여기를 선생님은 좀 심플하게 정리하는 편이야. 알았지? 자, 간다. 접선의 방정식. 됐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도함수의 활용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리미트의 어떤 그런 느낌보다 미분법을 활용해서 계속 활용하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얘들아, 이 접선이라는 게 당연히 활용에 처음으로 나올 법하지. 왜 접선이 나올 법하지? 그치, 얘들아. fx가 있고 여기 위에 이미지 하나 있어. 뭐 알파가 있으면, 그렇지? x는 알파라는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 알파였죠. 그러니까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 첫 번째 활용이 바로 접선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들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접선을 구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크게 접선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할 거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모든 접선과 관련된 유형들을 지금부터 그냥 한 방에 최종 정리하는 겁니다. 알았죠? 접선을 구할 건데 첫 번째 간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우선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 책에 있는 것들을 정리 안 한다고, 알았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접점이야, 접점. 접점, 점의 좌표가 주어졌다, 주어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로 갈라져야 되는 거, 알았어? 그래서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접선은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더 그룹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할 건데, 첫 번째로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가 접선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fx가 있고 여기에 이미 x값이 뭐 a가 있다 쳐볼게요. y좌표가 fa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a, fa란 요 점에서의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f'a였기 때문에, 자, 얘는 기울기가 f'a가 되면서 어느 점을 지난다? a, fa를 지나요. 됐습니까? 가장 기본이라고. 접선의 기울기 f'a가 되고 a, fa에 지난다. 어렵지 않지?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접점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책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로 공부하면 응용력이 떨어져. 알았어? 그럼 접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뭘 구해줘야 돼? 접점을 구해야 되겠지, 얘들아. 그래, 당연한 논리죠? 접점을 모르면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접점을 구하는 거예요. 접점을 모르면 접점을 구한다. 근데 적어도 조건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접점을 모르는 상황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접점은 모르지만 만약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접점은 모르지만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오케이?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간다. 이 fx가 대충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로 해볼게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접하는 접선이 있는데 쓱 접점 몰라요. 알겠죠? 하지만 요 녀석의 기울기를 편의상 2라고 한번 얘기합시다. 잠깐만요. 2로 하면 계산이 널티해질 것 같아요. 1로 합시다. 그러니까 접점은 모르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뭐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들아?
접점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접점을 임의로 t, ft로 접점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를 임의로 t라고 보면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f't가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생각해봐. 니네 t값만 구하면 t값 여기다 대입하면 y값이 나오는 거니까 접점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방정식 풀면 t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t 마이너스 3은 1이다 라 그래서 오케이, t값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t값이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t,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하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접점의 y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얘들아. 어떻게 접점 구하는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접점을 구하면 2, 2 대입합니다. 4, 5, 마6, 마1. 그래서 잘 봐. 기울기가 또 나왔고 접점도 나왔으니까 얘로 돌아가서 접점 구하면 되는 거잖아. 주환이 오케이? 오케이. 현정이 알겠니? 오케이. 현빈이 알겠어? 인사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거였다면 두 번째. 접점 모르지만 어쨌든 접점이 아닌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접점은 아니지만 접점이 아닌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면 접점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또 들어보자. 여기 fx가 있습니다. 뭐 fx를 편의상 뭐로 잡을래요? 그냥 뭐 x제곱 편에 잡을까? 이렇게? 괜찮니, 얘들아? 그런 다음에 여기 어떤 점이 있냐면 여기 임의의 점이 하나 있는데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어서, 그치?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어쨌든 우리 뭘 몰라? 접점 모르는 거지, 얘들아?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라? 접점을 t, ft로 잡아라. 여기 x값을 t로 잡으면 여기 대입했을 때는 t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쓰고 5초만 집중합니다. 시작. 이 점은요, 지금은 살짝 무시하세요. 알았죠? 어쨌든 우린 접점 좌표 t, t 제곱이 중요한 거지. 이 t, t 제곱에서 뭘 그릴 거냐면 접선을 구할 거야. 알겠니?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f'의 t가 접선의 기울기라 접선의 기울기는 2t가 되는 거지, 얘들아. 이해됐어? 그럼 접선의 기울기 2t가 되면서 t, t 제곱이란 점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접선을 구하게 되면 y는 기울기 곱하기 x-x의 좌표 플러스 y의 좌표로 설정하면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의 접선은 뭐예요? 2tx. 이렇게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t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 그 다음에 비로소 얘가 어떤 점을 지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지나는 거라고, 얘들아. 알았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t 더하기 t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모순이네요. 이거 만족하는 실수값 존재하지 않죠. 맞아요? 그러므로 접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돼? 다시. 이걸 풀어서 t값이 실수로 나와야 접점이 존재하는 거지. 좋은 거 배웠네요. 따라서 접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얘를 잘못 들었어요. 뭐 어쨌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t를 구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지금 실수했지만 실수를 기회로 만듭시다. 이거는 t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허근을 갖죠.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점에서 이 곡선에는 뭘 그을 수 없다? 접선을 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접선을 그을 수 없대. 아니면 내가 계산 실수한 게 있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t. 틀렸죠? 그래요.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 마이너스 t제곱이에요. 그쵸? 실수를 기회를 만든 멋있는 말 했는데
더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t 마이너스는 0이므로, 자, 이거 봐봐. 뭐 인수분해가 되진 않잖아. 근데 근해 공식으로 t를 구할 수 있긴 하지. 대충 구해볼게. 이렇게가 나오지 않을 거야. t는 마이너스 1 뿌일마 루트 얼마? 3이 되겠죠? 이 말은 뭘까요? t가 2개란 소리는 접점의 x좌표가 2개란 소리니까 여기서 그 접선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봐봐. 얘가 x제곱이라면 이것도 하나 있지만 이것도 하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원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 접점이 뭐 더 양수 쪽에 크니까 요 접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 되겠다라 보시면 되고, 요 접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t가 2개면 접선이 몇 개다? 2개입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접선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 끝이야. 접선이었어. 다야. 알았지? 필기. 더 정리하고 문제 풀게요. 몇 개만. 됐어요? 주한이 오케이? 서윤이 알겠어? 지운다. 이건 접점을 알면 나이스. 모르면 t, ft 잡아.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면 돼. 알았지? 응. 접선 구하기.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곡선 2개가 있어서요. 뭘 구해볼 거냐면 공통 접선을 구할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요. 첫 번째 공통 접선인데 제목은 두 접선의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fx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gx가 있어서 이들의 공통 접점이 일치합니다. 스무드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있습니다. 이걸 공통 접선이라 그러죠. 곡선 2개 동시 접한 접선. 괜찮아? 그랬을 때 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부터 저식을 보고 카메라 켰지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됐어? 빨강색. 깜짝 놀랐어. 방학 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강을 못 해주기 때문에 카메라 잘해야 됩니다. 자, 니네 이거 딱 이 그림 보면, 그림 보고 니네가 저 그림을 관찰해서 관계식 2개를 찾으면 완전 나이스 할 텐데. 뭘까요? 관계식 2개. 눈에 보이는 거. 어? 진짜 못 들었어. fx 마이너스 gx는 0. 그걸 만족한 x값이 뭐다? t. 그치. 그래, 그거를 멋있게 하면 당연하지 않냐, 니네? 여기서 t를 대입한 y값 ft나 gt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그러고 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f 프라임 t는 g 프라임 t랑 같아요. 이해돼요? 이 두 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냥 이건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아는 척 할게요. 아는 척. 나중에 이제 우리 미적분 선택자들은 니네가 미적분 마지막 세대니? 그쵸? 미적분 선택자들은 나중에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법 같은 걸 배우거든요. 오케이? 혹시 그냥 좀 딴 길로 셀게. 생각의 폭만 넓혀보자.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어떤 생각인 줄 알고. 니네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우리 교과서 그림 보면 그만 쪼개봐. 봐봐. 이 x제곱 있죠? 역함수가 뭐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모든 교과서에 이 둘이 안 만나게끔 그림이 나와 있죠. 실제로 안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요 지수함수와 이 로그함수, 역함수 관계를 그렸을 때 교점 관계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해돼? 아주 그림을 조금 과격하게 그려준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면 미세 크기가 좀 달라진다면 그치? 교점 몇 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최대 두 개겠죠. 이 증가의 경우는. 그러면 이 업고와 두 개의 그 기준이 되는 개수가 몇 개일까요? 한 개겠죠. 이해돼요? 그럼 그 기준은 뭐냐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스무드하게 x랑 접해요. 로그가 접해요. 요 순간에 밑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해되냐? 그 밑보다 크다 작다를 이용해서 교점이 두 개다 빵개다로 결정되겠죠. 이해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밑의 크기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잖아요. 밑이 클수록 더 가팔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기점으로 이런 상황의 밑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크면 교점이 없고요. 걔보다 작으면 교점이 몇 개다? 두 개란 소리죠. 이럴 때 밑을 구하는 것을 미적분 시간에는 배웁니다. 물론 내신은 안 나오고요. 수능 안 나오고요. 수리 논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아는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상황 있지. 요 상황에서 y는 x라는 직선은 무슨 접선이야? 공통 접선인 거지. 그러므로 이 두 관계식을 이용해서 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뭐 결론 얘기하면 밑은 2의 2분의 1승이다. 이런 어떤 밑의 값이 있습니다. 2라는 값은 나중에 오일러의 수라고 그래서 2.7 나블 이런 수가 있는데 이 밑이라면 딱 접해서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나중에 미적분 시간 같이 하게 되면 그때 증명해 드릴게요. 알았죠? 근데 증명의 아이디어는 됐다 쉬워요. 이거야. 그치?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의 결론은 나중에 미적분 때 배우지만 이거의 결론은 어쨌든 그림으로 이해가 되죠? 요 지수함수와 요 로그함수가 있었을 때 요 y는 x는 무슨 접선이다? 공통 접선이므로 이 두 식을 가지고 증명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상식을 좀 얘기했고요. 근데 접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치? 접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잘은 안 나오지만 않을 수도 있거든. 그치? 가령 이런 거야. 요게 F고 요게 G가 돼서 이렇게 그리면 얘도 공통 접선이긴 하지만 접점이 다르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면 돼요. 요 녀석의 접점의 x를 알파라고 잡고요. 이 x를 베타로 잡을게. 알았니? 그럼 우리는 요 녀석의 점은 알파, F 알파. 이거의 점은 베타, G 베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fx 관점에서 이게 접점이니까 얘를 갖고 접선을 구해보자. 그러면 접선은 y는 알파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 알파가 되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니? 여기서 그러면 f 프라임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f 알파. 이게 바로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얘를 전개해주게 되면 f 프라임의 알파 x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f 프라임의 알파 더하기 f 알파 이렇게 나와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요 gx 관점에서 접선을 구할게요. 자, gx 관점에서 구한다는 건 x는 베타에서 접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이 y는 g 프라임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g 베타라는 요 식이 되고요. 따라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g 프라임 베타 플러스 g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무슨 직선이죠? 같은 직선이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f 프라임 알파와 얘랑 같아야 되고, 그렇지? f 프라임 알파와 g 프라임의 베타는 같아야 되면서 마이너스 알파 f 프라임 알파 더하기 f 알파와 기니까 안 쓸게요. 요 녀석이
둘이 어때야 되냐 서로 같아야지만 그렇죠? 두 직선은 같을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식을 써서 풀어도 되고요. 또 같은 식이지만 결론은 같지만 과정이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이해됐어? 뭐냐면 왼쪽에 잠깐 쓸게요. 이건 어떨까? 자, 봐. 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를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직선의 기울기. 자, 알파 콤마 F 알파와 베타 콤마 G 베타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F 알파 마이너스 G 베타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인데 그 직선의 기울기는 이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시 말해서 F 프라임 알파랑 똑같다. 그치? 또는 얘는 X는 베타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G 프라임 베타와 똑같다라는 이 관계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이거를 풀면 이거의 결론은 얘가 나온다고. 알았니? 이해돼?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두 식을 쓸 필요 없이 눈에 보이는 요 녀석의 직선의 기울기와 요 접선의 기울기와 요 접선이 일치한다는 요 관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편리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직선 두 개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거의 결론 이거다. 됐음? 공통 접선이었습니다. 어려워요? 할만하죠? 오케이. 더 갑시다. 필 받은 김에 할 건 다 합시다. 그렇죠? 필기하시고. 아까 이거 그 2의 2분의 1승 이거는 애들 생각보다 호기심을 갖는 주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수학에서 호기심을 갖는 애들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번씩은 했습니다. 아, 니네가 그 질문 안 했다 그래서 옛날에 정우가 누군가 나도 한 번 한 것 같긴 한데 1대1로 있을 때 선생님 정우 성대모사 맨날 안 만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누가 한번 물어봤거든 나한테. 그때 내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얘기한 적 없니? 정우도 아니니? 아니야? 꿈속에서 얘기했나 보구나. 아니면 니네가 그런 호기심을 갖길 바래서 그랬었나 보구나. 아까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통접선 갖고 증명합니다. 서희 알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는 사실상 출제 빈도는 저 일치하는 게 더 많아요. 알았죠? 일치하는 게 훨씬 많고요. 일치하지 않는 건 솔직히 그냥 내신에서만 좀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알았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교과서 내용이고 이제 수능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수능적 개념. 여기는 접선을 배우는 이유. 어디 가서 접선 왜 배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잘 배웠구나 얘들아 그럴 거야. 접선 왜 배워? 그냥 배워요.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됐니? 자, 여기다가 한 줄만 딱 건너뛰기 밑에다 그림 그릴게.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내 생각인데 우리가 목요일날 드디어 3차 함수 그래프 배울 겁니다. 알았죠? 근데 우리가 대충 요렇게 보통 그리는 꼴이 3차 함수 그래프의 일반적인 개형이거든 얘들아. 알겠니? 괜찮네. 근데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임의로 여기서 요 임의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기다가 직선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딱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요 직선을 L이라 그랬을 때 직선 L과 F에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교점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교점 몇 개 나오죠? 3개 나오죠. 맞아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교점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나오죠. 얘를 만약에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교점이 하나 나오죠. 그럼 교점은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1개도 나올 수 있고 3개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럼 그 1개와 3개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이 점을 지나면서 이 함수에 접하는 이 순간.
이 접하는 접선인 순간을 기점으로 얘보다 아래쪽에 그림 교점이 하나가 되고 얘보다 위쪽에 그림 교점이 세 개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까지 갈까요? 이 순간까지 가는 겁니다. 요 사이가 되면 교점은 3개고 얘보다 벗어나면 교점은 몇 개야? 1개가 되는 거죠. 즉 교점 개수를 구할 때 접선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좀 멋있게 표현하겠습니다. 접선을 배우는 이유는요. 여기다 필기하기 넌 알아서 필기하세요. 곡선과 곡선 또는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의 기준이다. 이해돼? 그럼 여기서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를 나타낼 때는 공통 접선이 주제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규명할 때는 그냥 바로 접선이 답이 되겠죠. 이해돼? 그럼 질문 한번 합시다. 이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만약에 함수를 만든다면 함수가 교점이 1, 2, 3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잘 들어. 교점 1, 함수가 1이야. 1, 상수함수 1, 2 그치? 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되죠. 그러면 교점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겠니? 1, 2, 3, 2가 되는 게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교점 개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을 때 연속선과 불연속으로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은 접선입니다. 시험 시간에 만약 시간이 없잖아? 접선 찍어놓고 풀면 답은 90% 맞아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접선은 그런 의미를 배운다. 이건 이제 수능적 해석이에요. 내신에서 중요하지만요. 수능에서 가장 강조하는 접선의 기하적 가치예요. 가치. 알겠습니까? 오케이? 너무 중요하고 네 번째. 지금 이건 책에 없는 거니까 정리하세요. 개념 원리 있는 개념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고1을 잘 배웠으면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항식 세우기. 우선 여러 개 예를 들어보자. 봐봐. 첫 번째로 이게 fx야. 알았니? 이게 직선 gx야. 자, 그랬을 때 fx와 gx가 만나는 이 순간 x를 알파라고 잡고 베타라고 잡았죠.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가 갖는 의미는 이건가요? fx는 gx라고 할 때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건가요? 이해돼? 맞잖아. 교점이니까. 그 예를 토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fx 빼기 gx는 0이라 그럴 때 그거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되기 때문에 소연이 알겠니?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 정도죠? 아직 문제 활용 안 했고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에 없는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f 빼기 g는 0의 근이 알파 베타고 f가 2차 함수라 가정했습니다. 2차라 가정합시다. 얘는 직선이죠. 그러면 f 빼기 g도 2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 함계수가 a다라고 잡으시고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꼴로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또 하나. 만약에요. 여기 이미 접선 있습니다. 접선. 이 접선을 내가 hx라 그러고 접점의 x좌표를 그냥 k라고 잡을게요. 괜찮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도 볼 수 있니? fx는 hx다라고 할 때 요거의 근은 fx랑 hx라는 직선의 근은 뭐밖에 없습니까? k밖에 없죠. 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k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fx는 hx다라고 그럴 때 이거는 무슨 근을 갖습니까? 중근 k를 갖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니? fx-hx는 자, 최고차함계수 모르지만 a 곱하기 x-k의 제곱꼴로 저 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2차 함수 이해됐어요? 자, 2차 함수에서 요 상황에서는
요런 형태의 중근 형태식이 인수를 갖게 된다는 거 알겠지, 얘들아? 3차로 확장합시다. 필기하세요. 됐어요? 3차로 확장할게요. 정말 알겠니? 아, 뭐 이게 깎여서 아깝다. 여기 잠깐 지울게. 구색 맞출게. 네, 예비고일 강의만 판서 사진 올리거든요, 스토리에. 그냥 올려요. 아무도 안 봐요. 고인 수업은 저 찍어서 너? 그렇게 할까? 내가 온 사진 찍을 때가 거기다가 네가 맨날 올리는 사진 있지? 같이 합성해서 올릴게요. 자, 그러면 솔직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수투는요, 3차 함수만 잘 풀면 90% 마스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3차 함수 갈게요. 3차 함수 아직 그래프 안 배웠지만 대충 갑시다. 이렇게 생겨먹은 게 우리 그냥 일반적인 3차 함수다라고 미리 배웁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을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점이 알파, 이 교점이 베타, 이 교점이 감마라고 하면 식 바로 쓸까? f랑 g가 만나는 게 알파, 베타, 감마 3개죠. 그러면 여기서 fx-gx는 최고차함계수 a 곱하기 x-알파, x-베타, x 빼기 감마란 식으로 설정 가능하죠. 이해돼요? 자, 이제 그렇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이렇게 지나고 하나 접점이야. 여기를 만약에 P로 잡고 여기를 Q로 잡았어. 요거 HX라고 할 거야. 괜찮니? 이해됐니?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까? fx-hx는 최고차기수 A라고 잡으시고 P는 그냥 뚫고 지나가지만 Q는 접하면서 지나가죠. 그러면 이렇게 식을 잡아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시영이 알겠니? 현정이 알겠어? 서윤이 알겠어? 현빈이 알겠어요? 인수 알겠어? 이렇게. 그래서 3차 함수 문제에서요, 사실상 이렇게 식 잡고 푸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 함수의 특징을 보세요. f 빼기 g, f 빼기 h 나오죠. 두 함수 뺐죠. 이 함수 이름이 교과 명칭 아닙니다. 차이 함수라고. 차이 함수. 두 함수의 차를 나타낸다. 차이 함수. 차이 함수는 철저하게 뭘 나타내는 함수죠? 교점 관계. 여기 항상 마이너스가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이너스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이항시켰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와야 차이 함수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비교 설명합시다. 만약에 함수가 fx 더하기 gx 뭐 샬라샬라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차이 함수 만들려면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gx는 gx를 뭐 해달라? x축에 대칭해달라. 이게 되죠? 그런 형태로 차이 함수를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접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카메라 한번 꺼주시고